수열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AN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일반항이라고 하죠. SN은 그냥 수열의 합이었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수열 합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n항까지, 얘는 A의 1항에서부터 A의 n까지만에 대한 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부분합이라고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합 SN을 기호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1에서부터 n까지만 AK를 더했을 때를 우린 부분합이다. S에 10을 물어보면 1에서 10까지를 더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급수가 뭐냐? 급수는 정의가 AN의 각 항을 차례로 덧셈 기호를 이용하여 덧셈 기호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 어디까지? 그 말은 없네요. 땡땡땡입니다. 그러면 1, 2, 3 쭉 더하다가 AN 뒤에도 덧셈이 달려 있습니다. 계속 더하라는 소리 같아. 땡땡땡은 무한히 더하세요라는 개념이겠죠. 계속 더하는 것을 우리는 급수라고 한다.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무한히 더할 거기 때문에 AN 지나서 계속 더하니까 1부터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급수는 무한급수라는 용어로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급수에는 무한이라는 게 숨어 있지만, 그래서 급수는 수열을 더하긴 더할 건데 무한히 더하겠다. 얘를 급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 그러면 값으로 표현이 될 테고,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될 테고. 그래서 부분합은 n까지에 대한 합, 급수는 n을 지나서 계속 무한히 더하게 되는 그 합,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을 방금 여기서 표현을 해봤는데 n항까지 합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 볼게요. 그 급수 무한히 더하긴 더할 건데 무한히 더하는 것의 수렴,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SN이 일정한 값 S에 만약에 수렴한다면 우리는 이런 형태로, 물론 SN이랑 얘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상관은 없고요. SN이 S로 수렴하게 된다면 급수는 S에 수렴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SN을 우리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등비수열 제일 만만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N이 2분의 1의 n승이라는 이런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SN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 빼기 공비, 초항은 1이고, 초항이 2분의 1이고 1 빼기 2분의 1의 n승,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 2분의 1이랑 2분의 1 약분하고 적어보니까 2분의 1의 n이라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급수에서는 n항까지가 아니라 계속 더하세요라는 의미니까, 무한히 더하세요라는 의미니까 SN에서 여기에서 n 자리에다가 10을 넣으면 10항까지 합이 되는 것이고 20을 넣으면 20항까지 합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은 뭐가 될까? 1에서부터 무한히 AN을 더한다라는 개념은 SN에서 n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세요? 무한대를 대입하세요랑 같은 의미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그 SN이라는 식에서 n 자리에다가 n을 아주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얘가 바로 무한히 더하는 급수의 개념하고 같지 않을까? 같겠죠? 그럼 급수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부분합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AN 아니면 SN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SN을 구한 다음에 SN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 요 사이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얘가 이거 0으로 갈 거니까 1로 수렴하나 보다, 무한히 더하게 되면 그 합은 1에 가까워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급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급수의 부분합이 이루어진 얘랑 같은 표현, 그래서 급수 S를 수렴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S를 급수의 합이다. 표현이 좀 애매하네. 급수는 무한히 더한다인데 더한다의 합이다. 그런갑다 합시다.
다음 급수의 부분 합으로 이루어진 SN이 발산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등차수열 같은 경우겠죠. n 커지면 계속 합은 커질 테니까. 그래서 SN이 발산할 때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부분이죠. AN을 무한히 더하게 된다면 그 합은 SN이라는 부분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수렴값이 될 것이다. 책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풀이가 있지만. 우리가 궁금한 게 1에서 무한히 얘를 더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리미트 n이 무한히 가기 전에 뭐를 적을 거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분합을 적자는 소리예요. 부분합 SN을 구한 다음에 그 SN에다가 무한히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무한히 더했을 때의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부분합이 뭐냐 인데 부분합을 구해보면 얘가 1에서 n까지, 얘를 식을 그대로 적겠죠. 부분수로 분리해보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될 거고, 이걸 변변히 더하게 되는 거는 여러가지 수열에서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얘는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통분하게 되면 n 더하기 1분의 n이 되고, 그래서 얘가 부분합이에요. 식으로 표현했더니 부분합입니다. 얘가 SN이야. SN을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얘는 1로 가겠네. 그 말인즉슨 수열을 계속 얘를 무한히 더하게 되면 열로 근처로 가까이 가겠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급수의 수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교대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한번 보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는 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은 AN입니다. AN이 왔다 갔다 해요. 얘를 더한다라는 개념이죠. 더했을 때 여기서 바로 찾아봅시다. 짝수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0이 되고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SN은 짝수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0이 되고 홀수 번째까지 2n-1 얘는 1이 되어서 짝수 번째, 홀수 번째까지 합도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홀수 번째까지 합이랑 짝수 번째까지 합이 다르다면 수열 자체도 진동이지만 급수 자체도 진동하면서 얘는 진동이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얘는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이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함수 극한에서 얘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 뭐냐 그러면 리미트 fx gx가 수렴하는데 분모인 fx가 예를 들어서 0으로 가면 뭐가 된다?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얘가 수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풀어봤었잖아. 이거 엄청 많이 쓰죠. 미정 계수할 때 계속 계산하잖아. 분모 0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AN이 있는데 AN을 마음대로 한번 적어볼까? 2랑 1.5랑 1.5는 그렇고 3이랑 2랑 1이랑 1이랑 작아지는 줄 알았더니 얘가 계속 1이야. 그럼 마지막에 SN까지 더했어. SN까지 더했을 때 여기까지 더했다 치자. 어떤 값이 나왔겠지. 그 다음에 무한히 더하게 되면 여기다 또 뭐를 더할 것 같아? 1을 또 더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1이 계속 있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또 1 더해. 그럼 얘가 수렴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뭐가 더해지는데? 안 되겠죠. 얘는 수렴할 수가 없잖아.
마지막에 이게 무한이 있다는 소리야. 100만 개, 1000만 개 있다는 소리야. 그럼 마지막에 0이 아닌 값이 존재한다면 AN의 수렴값이 0이 아닌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를 끝내 계속 1 더하고 1 더하고 이럴 거 아니야. 얘가 작아도 수렴값이 작아도 0.1이라도 0.1을 100만 개 더하면 10만이잖아.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나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한 번 더 적어볼까? AN이 3이랑 2랑 1이랑 2분의 1이랑 땡땡땡땡땡 0으로 가까워지는 형태 0 플러스 0 플러스 아주 작은 것들 얘는 여기까지가 n이라 칩시다. 한 100만 번째라고 치자고 100만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무슨 값이 존재하겠지. 뭐가 있을 거야. 맞죠? 마지막에 더하는 게 뭐지? 아주 작은 거 더하잖아. 그나마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래서 얘가 AN의 마지막 모습이 리미트 AN이 마지막 모습이 0이 아니면 얘는 리미트 SN은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항상 리미트 SN이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AN의 마지막 모습이 0이 아니면 계속 똑같은 숫자를 0이 아닌 값을 계속 더한다라는 것은 급수가 결코 수렴할 수가 없다는 소리고 0이 되어야지만 더하면 그나마 얘를 더했을 때 수렴할 수 있겠네. 그럼 이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궁금한 게 마지막이 0인데 얘를 계속 더하는데 왜 수렴하지 않을까가 또 궁금할 거 아니야. 궁금하죠? 궁금한 김에 요 화면 밑에 책에는 있으니까 화면에 안 옮기고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요 밑에 바로 예제에 있는 거 한번 적어 보면 중요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대표적인 두 개인데 한 개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랑 얘랑 두 개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AN이 루트의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는 리미트 AN은 뭐가 될 것 같아? 분모는 계속 커지고 분자는 1인데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지 않나?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럼 마지막까지 계속 얘를 더하게 되면 마지막이 0인데 SN은 어떻게 될까? 부분합 구해볼까요? SN은 1부터 n까지 얘를 더할 거 아니야. 얘를 유리화하면 분모에다가 루트 빼기 루트 하게 되면 1 되고 분자에 뭐가 생기느냐면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이 유리하면서 얘가 생겼죠. 자,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1, 2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 n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해가지고 변변이 없어지고 나면 부분합이 뭐가 되느냐면 루트의 n 더하기 1 빼기 1이 되는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이게 SN이야. 그럼 여기 쳐다보니까 리미트 SN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무한대 가죠. 무한대 빼기 1이니까 무한대 가잖아. 그러면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거를 더했을 때 발산할 수도 있구나. 계속 커질 수도 있구나. 작은 놈을 더하긴 더하는데 얘가 좀 촘촘하게 있다거나 작아지는 게 좀 둔화되거나 마지막에 0이 되긴 하는데 신기하게도 더하면 발산할 수도 있네. 그렇다면 마지막의 모습이 0이라고 해서 항상 이런 거는 아니고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될 수 있다. 그럼 얘를 반대로 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면 자 대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명제에서 AN이 0 아니면 얘 무조건 발산해. 이제는 와닿았잖아. 여기에 대해서 대우 생각해 보면 발산의 부정이 뭐죠? 수렴이죠. SN이 수렴하려 그러면 무조건 항상 일단 리미트 AN은 0으로 가야지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교대급수는 됐고 교대급수는 문제에서 그냥 유형을 보면 되는 거고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사이의 관계 방금 이야기한 거 한번 정리해보면 급수가 수렴한다? 무한히 더한 게 수렴한다고? 무한히 더한 게 수렴한다고?
그렇다면 마지막 모습은 일단 0이어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돼요. 여기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 한번 적어볼까?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리미트 sn이 0인가? 아니다를 여기에서 방금 봤잖아. 그래서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중요한 건 이쪽이죠. sn이 수렴하면 an은 0이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50번은 쓰게 됩니다. sn이 수렴하면 an은 0이다. 이건 대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0으로 수렴 안 하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발산합니다. 수렴 발산 조사할 때는 an이 0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0으로 간다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급수의 성질은 무한히 더하게 되는 극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열의 개념이에요. 그냥 수열적으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다행히도 수렴한다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복잡함은 덜 하겠지만 더한다라는 개념에서 덧셈 뺄셈을 하겠다는 소리라서 예를 들어 얘가 발산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연산은 안 되잖아요. 값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수렴한다고 전제는 했습니다. 얘를 무한대가 아니라 n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수열에서 상수는 개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수열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내면 되고 얘가 s로 수렴한다면 상관없는 거죠. 수열의 기본 성질입니다. 여러 가지 수열에서 시그마는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따로따로 원래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수렴한다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전체에 대한 수렴값은 각각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겠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죠. 우리 극한의 기본 성질도 같잖아.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극한 구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뺄셈도 마찬가지. 전체 수열이 뭔가 뺄셈으로 연결되는 형태에서 급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따로 수렴한다면 수렴값을 따로 계산해서 빼도 상관없어요. 수열의 기본 성질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수열 곱은 시그마로 분리할 수는 없는 거는 적어보면 알 수 있는 형태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정도. 쉬운 거는 풀이 바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항에서 자, 첫 번째 왼쪽 숫자 볼게요. 2랑 5랑 8이랑 얘를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3씩 커지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3인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초항이 2가 되려 그러면 3엔 마이너스 1 상수항을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 2, 5, 8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5가 있고 5가 8로 커지고 8이 11로 커지는 형태입니다. 30 커지네? 공차가 3인 것 같네요. 3엔 뒤에 상수를 2를 달아주게 되면 초항이 5가 될 것 같아서 요 수열에서 초항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항은 요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부분부수로 분리해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죠? 요거 C 떼고 생각해 볼게요. AB분의 1은 여기에서 요거 뺀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고 3개짜리는 ABC분의 1 분부수로 분리하면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C-A가 앞에 가고 2개씩 AB분의 1 빼기 BC분의 1이 되더라. 이거 통분해보면 분자에 C-A 나와서 약분되고 얘가 남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속을 빼게 되면 앞에 3분의 1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형태로 분리. 그 다음에는 SN을 한번 구해봅시다. 3분의 1 있고 여기에다가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8분의 1 제일 마지막에는 K자리에 N을 대입한 요런 형태식이 되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져서 남는 거는 2분의 1이랑 이거랑 남고요.
얘를 정리를 하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 굳이 통분 안 해도 되죠. 우리 여기에서 SN에서 극한 구할 거거든. 극한 구할 거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극한값은 6분의 1이에요 라는 형태가 돼요. 로그나 이거 변변이 곱할 때 특징인데 n제곱을 좀 분리해서 적으면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자, 시그마 2부터 무한대니까 n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리미트를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부분합 한번 구해봅시다. 자, 로그에서 n제곱을 n 곱하기 n 한 다음에 여기를 n-1에 n 플러스 1 얘를 한번 적어봅시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에 리미트는 나중에 적고 부분 한번 구해봅시다. 2를 대입하면 로그에 2 곱하기 2 1 곱하기 3 더하기 로그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가 되고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5가 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n 대입했을 때니까 로그에 n 곱하기 n에 n-1에 n 더하기 1 되고 로그끼리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인데 얘랑 얘랑 곱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 줄이랑 2분의 3이랑 3분의 1이랑 한 번에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3분의 4랑 4분의 3이 약분되고 그러면 얘랑 여기랑 약분이 되고 여기랑 얘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것만 적어보면 로그에 여기 2가 남고 밑에 n이 남고 얘는 n 더하기 1이 남는 형태가 되죠. 얘가 부분합입니다. 얘를 리미트를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 보내면 이거 뭐 나중에 뒤에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로그에 여기에는 2n분의 n 더하기 1인데 얘를 극한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 대한 로그 값이라고 해도 괜찮은 건지는 나중에 나오지만 로그랑 리미트는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수가 수렴한다면 얘를 바꾸어서 로그 속에서 리미트를 좀 먼저 진수부터 극한을 보내고 2분의 1로 가고 2분의 1로 가고 그 다음에 로그를 붙여서 2분의 1이에요 또는 마이너스의 로그의 2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책에서는 은근슬쩍 했는데 그냥 공식적 기호로 표현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 가는 로그의 이걸 뭐라 하지? an이라고 sn an 수열이니까 an 합시다. an은 로그를 빼고 리미트 an을 먼저 구한 다음에 로그 값을 취해도 같은 극한을 가진다. 교대급수 자체로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보도록 합시다. 2분의 1, 3분의 2, 3분의 2 같네요. 절대값이 4분의 3, 4분의 3 같네요. 얘랑 같고 얘랑 같고 홀수 번째에서 끊으면 깔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SN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SN이 n이 무한대를 가긴 갈 건데 n이 만약에 홀수 번째까지만 더하게 된다 그러면 얘 없어지고 홀수 번째 여기까지만 딱 계산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합은 확실히 2분의 1에서 끝날 거야. 근데 얘가 짝수 개면 어떻게 될까? 좀 개념적으로 줄여서 해볼게요. 2분의 1인데 없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요거 하나 더 붙는 거잖아.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n번째라고 보장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서 5분의 4라는 개념을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거는 극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얘는 상수라서 극한 보내면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냥 이거 극한 보내면 여기에 대한 극한 값이 1이죠. 2분의 1 빼기 1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홀수에 대한 급수랑 짝수까지에 대한 급수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발산하는 진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괄호가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의 항이라는 소리예요. 얘랑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괄호만 쳐놨지. 그럼 얘는 무슨 소리일까? 항상 두 개씩 묶으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 풀이는 1번 풀이에서 짝수 번째라는 개념과 같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두 개씩 묶었잖아. 얘는 무조건 괄호 풀어서 생각하면 1번식에서 뭐가 되는 짝수계인 경우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1번에서 SN에서 N이 짝수인 경우 구해봤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제 네 번째,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A1 빼기 3, 2분의 A2 빼기 3, 3분의 A3 빼기 3, 이걸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n분의 an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급수니까 계속 더하긴 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러면, 수렴한다라면 리미트 SN이 수렴하면 반드시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 돼요 라는 것을 배웠죠. 여기서 일반항은 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분의 an-3이 0으로 수렴해야 돼요. 뭐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까지도 기억을 하면 좋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n분의 an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 적읍시다. 여기 있지만, 그래서 n분의 an의 힌트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힌트가 드러나도록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면 4에 n분의 an, 그 다음에 n분의 an, n분의 an 3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3 빼기 1 해서 얘는 2가 되고 4 더하기 3에서 7이 되고 해서 2분의 7로 수렴해요 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보면 이 합이 3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한히 더했더니 수렴한다 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수렴해요. 더했더니 수렴한다 라면 여기 일반항이 리미트 an 더하기 5가 0으로 수렴해요 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해요 이 힌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했더니 마이너스가 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미트 bn이 0으로 수렴해요 라는 힌트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bn은 0으로 가는데 an 마이너스 대입해도 각 분자분모 따로 수렴하죠. 그래서 bn은 0이니까 얘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an은 어디로?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극한값 구해보면 3 곱하기 an 마이너스 5 되고 12에 마이너스 5 되고 약분하면 4가 되고 이런 형태로 여기에 대한 풀이. 결론적으로 이 3이라든가 마이너스 가 쓰인 적은 없죠.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한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더했더니 무한히 더했더니 2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하더라. 그럼 알게 된 게 일반항 리미트 an 빼기 얘가 0으로 수렴해요 라는 이야기죠. 뭐 원론적으로는 얘를 치환을 해서 얘가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뭐 좀 수정을 가해야 되겠지만 원론적인 풀이 한번 적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이 전체를 bn이라고 두면 여기서까지를 bn이라고 두면 리미트 bn은 0으로 수렴해요가 되고, 그러면 an은 표현이 bn 더하기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리미트 an은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bn은 0으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하죠. 그래서 리미트 a는 2가 돼요 라는 형태로. 왜 이거를 치환해서 표현하느냐면 여기서 바로 예를 들어서 얘가 0으로 간다고? 그러면 리미트 an이랑 리미트 n제곱에 더하기 1에 2n제곱은 0이겠구나. 얘가 2니까 그냥 얘를 바로 2라고 하면 되겠군. 뭐 안 될 건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이게 현재로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지 않는다면 a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아직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느냐, 얘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느냐는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답 찾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론적 풀이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치환해서 아직은 얘가 수렴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도 그 해설의 풀이가 왜 이렇게 둘러가느냐면 요 앞에 확인 체크 했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딱 요 힌트만 가지고 바로 이 an 시그마 an이 분리가 가능한가, 시그마의 1에서 무한대까지 3an 마이너스 2에 1에서 무한대 bn 이렇게 쪼갤 수 있느냐를 요 힌트만 가지고는 여기 수렴한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장담할 수가 없죠. 물론 얘가 수렴하고 15로 수렴했으니까 얘도 수렴하겠지만 일단은 빠른 풀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죠. 6이 되고 넘기면 9가 되고 3을 나누게 되면 시그마에서 1에 무한대 an은 3으로 수렴해요. 이런 형태로 찾아도 되긴 됩니다만 원론적인 풀이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까지를 cn이라고 잠시 두어 볼게요. 그러면 3an-2의 bn을 cn이라고 두었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힌트가 bn은 0으로 간다라는 거죠. 리미트 bn은 0으로 간다. 더해서 수렴했으니까. 그렇다면 an 찾아보면 an은 얘를 넘기고 3을 나누면 3분의 1 cn 더하기 3분의 2의 bn 에서 리미트 an은 여기서는 시그마로 가야죠. 리미트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양변을 급수로 구해보면 리미트 a의 시그마 a는 3분의 1의 시그마의 cn 더하기 3분의 2의 시그마의 bn. 얘는 왜 이렇게 나누어서 적을 수 있을까? 리미트 cn이 15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고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cn 자리에다가 15 넣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서 얘는 3이에요 라는 형태로, 얘가 뭐 공식적 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확인 체크 중에는 41번만 풀어봅시다. AN, BN의 합이 AN, BN의 합이 각각 SN, TN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각각의 수렴하면 쪼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얘를 2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1에서 무한대까지 더한다라는 게 AN의 합이 S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S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리미트 TN이 되는 거고, 얘는 리미트 SN 구해보면 2차 2차니까 수렴하죠. 그 다음 얘도 구해보면 수렴하겠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SN은 이거는 뭐 바로 n제곱 n제곱이니까 4로 수렴할 테고, 리미트 TN은 얘를 유리화를 해보면, 분자에서 유리화를 해보면 n제곱 더하기 6n 빼기 n제곱이 되고, 분모에는 그럼 n제곱 없애고, 얘도 1차고 얘도 1차고 여기도 1차니까 1 더하기 1분의 6이 되어서 tn 극한값이 3이죠. 수렴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렴하네요.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되죠.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 있는 거고, sn 자리에는 4를 넣고 tn 자리에는 3을 넣고, 그래서 5라는 수렴값을 구할 수 있다.